예, 대필 작가 윤지옥 씨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자면, 그 최성윤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서전을 대필하려고 하는데, 그 그는 직접 가꾼 농작물을 원시적으로 섭생을 하되 음식에도 무분별을 가공을 하지 않으면서 양념을 넣는 것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따르는 후계자들이 그의 곁에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온돌방을 사용하지 않고 이중 흑벽을 사용합니다. 그는 학력을 추종하는 사회 풍조를 거부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정치, 사회상에 대해 무관심을 강요합니다. 지옥에게 최성윤의 방식은 어찌 보면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맹목적 아집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최성윤이라는 사람의 신념에는 그 어떤 회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엄격한 극기 생활을 꾸리고 오직 기독교 사상만 추구합니다. 이 지옥은 그런 그에게 오히려 가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옥으로선 최성윤에 대해 사람이 어찌 이토록 선인 것처럼 완벽할 수 있는지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최성윤 역시 피문호처럼 자기 오만이나 자기 기만에 빠진 인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성윤은 자서전을 쓰면서 더욱 힘차게 펼쳐나가는 자기 지행의 미래를 간직하려 하며 자기 신념을 더욱 실현해 나가는 방편을 삼으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지옥은 그의 자서전을 써주는 것을 또한 거부할지 말지 보류한 채 그와 헤어집니다. 그날 밤 지옥이 그의 하숙방으로 돌아오다 지옥의 속철 편지를 받는 피눈물과 매미자인 뜬자 사람을 동반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문호는 무척 화를 내며 원색적인 감정까지 들으며 지옥에게 항변합니다. 자서전을 자신이 직접 쓰는 것이나 제 대필 작가에게 맡기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다고 해도 과거를 숨기고 어차피 과장하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나름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과거를 애써 도배질하는 등 가식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항변을 들어보면 나름의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옥은 끝내 자서전 대필을 거부하고 장시간 항변에 지친 피문호가 결국 돌아가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이 작품에서 한 가지 우스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문호는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쩐지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피문호는 소설 속의 인물인 중 한 명인데 그는 한 명 중에 코미디언답게 이런 코미디언답게 이고 예전에 골목길에 오가던 고장난 시계는 라디오를 고칩니다. 찾고 삽니다. 부서진 우산이란 빈병을 산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자서전 회고록을 쓰십시다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지옥 골목길에서 외치는 고객을 찾는 사람 것처럼 자서전 대필을 홍보한 것이 피문호는 제필업체 즉 지옥의 고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고선 지옥의 갑작스러운 집필 거절은 부정하는 것이라고 것이라며 하면서 이러한 대사를 읊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문호와 최성윤의 삶은 단지 각기 사는 방식에 서로 차이가 있을 뿐 두 사람이 자서전의 주인공이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한다면 그 근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피문호와 최성윤의 삶을 통해서 자서전 쓰기가 지니고 있는 취약점이나 한계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은 자서전에서 공유는 자기 미화나 자기 과실, 기만을 버리고 정직함과 진솔함,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지나자는 것을 은연중 말하고 있습니다. 대필 작가의 고민은 김인수가의 단편 그 여자의 자서전에서도 나옵니다. 1인칭 여주인공은 반지의 전세방에서 어렵게 사는 작가입니다. 그는 대학교 시간 강사인 남자의 선배의 도움으로 자서전 대필을 맡게 됩니다. 대필 수당이 거액이라고 어렵게 사는 그로서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대필을 의뢰한 사람은 이호가바로 52살로 빈궁하게 살던 성장기에서 고학하며 자수주 성가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장학재산을 만들어서 민주화 운동에서도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의 대학교 선배 이호갑으로 인해서 선배 아버지가 화병을 앓을 정도로 선선히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기에 그만 그 자선 대필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호갑은 곧 선거운동을 하는 처지라서 민주화 운동 경력을 핵심적으로 강조하며 일부 내용을 부풀리시면서까지 써주기를 은연중 요구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빠의 전을 받게 되면서 오빠의 자신의 생애를 돌봐주게 됩니다. 오빠는 자신의 대학 학비와 현재 사는 집값을 대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성장할 때 그 남배의 아버지는 읍내 중학교 서무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매에게 늘 책을 읽으라며 훈계를 했습니다. 책 속에 진과 길이 있고 당신이 미처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책 속에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구서가 되고자 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오빠에게 늘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 오빠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공무원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다는 아내의 추정에 못 이겨서 통작집을 개업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되었고 생활이 힘들게 되자 여동생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은 꼭 단행본이 나오면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답을 합니다. 자서전 대필 의뢰인인 이호갑과 빈곤층으로 전락한 그의 오빠는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이호감은 빈곤한 처지에서 노력하고 성공했는데 오빠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금전 욕구로 인해 자서전 1인의 일생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오직 금전적 대감을 바라며 지필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비애를 느낍니다. 그는 유년 시절에 시골집에서 책장을 차지했던 전집들을 떠올립니다. 그 전집들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대필한 이호갑의 자서전도 그 책장에 꽂힐 것을 생각하면서 유년 시절로 돌아가서 그의 오빠가 그 책갈피에다 연초록색 나무침을 끼워 피우며 며칠 후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실제보다 더 영원한 모습이 될 나무님을 즐거이 확인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멋진 모습의 색깔피가 된 나무처럼 소설수지 자서전이란 실제보다 더 훌륭한 삶을 변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자서전에서 주인공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작 그러지 못하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서전은 시다와 그 여자의 자서전은 대필 작가 눈에 비치는 자서전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끔 합니다. 이어서 자서전 쓰기의 비법입니다.
이제 자서전을 채울 내용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좋은 자서전을 완성해서 독자에게 내놓기 위해서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좋은 자서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서전의 특징과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 그것을 통한 자아 성찰과 정체성 쌓기, 많은 체험 중에서 글감 찾는 방법 등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들을 잘 정리한다면 잘 쓴 자서전이란 어떤 것인지 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자서전을 쓰기 위한 비법으로 삼가야 할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랑거리만 늘어놓는 경우입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서로 허물이 없이 지내는 사이라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서전에서는 저자가 고생 끝에 국민으로서 인정해줄 정도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업적, 예컨대 금회사 딸을 수상했다든지 무형문화재나 인간문화재가 등극을 했다든지 의료원 단체를 설립했거나 각종 수상 등을 한 경력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고생담을 자연스럽게 해서 자랑 삼거나 그것을 교훈적으로나마 들려줄 수가 있으면서 독자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서전에서도 이야기 전개상 필요에 의해서 그간 나의 근무 성적이 좋았는지 승진하게 되었다는 점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일이고 좋은 대우를 해주는 일터라서 만족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정도로 간단히 서술해도 충분합니다. 승진해서 말년에 최고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만 나열해도 그 사람의 유능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마치 평생 실수하지 않을 만큼 초능력의 소유자인 양 자랑거리만 늘어놓는 것은 곤란합니다. 남의 기감이 된 사람이라도 죽을 때까지 어찌 실수 한 점 없이 잘난 사람으로만 평생 살아왔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뜬금없이 자기 자랑이 심하고 자기 잘난 맛에는 사는 사람은 평소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방송 중에 자세히 지니지 못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더 많이 저지릅니다. 진정된 사람이며 똑똑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노골적인 자기 자랑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남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자랑거리를 앞세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자기 방어인데 나쁘지 않게 자만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이지는 자신을 관대하게 보면서 남을 무시하는 습성을 지니게 합니다. 자만심보다는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아자니수와 공연한 미화에 대해서 하고 그것이 자서전 쓰기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